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오늘 하루 중에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 알아보는 키워드로 보는 승부로 꾸며지는데요. 자, 이 음악과 함께 여러분 위해서 달려와 주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청래입니다. 예,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유, 오늘도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았어요. 자, 하나씩 한번 풀어보죠.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차상병 특검 강행철입니다. 야, 이 차상병 특검이 처리가 됐는데 그 직전에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를 했죠. 야, 그래서 이게 좀 이제 합의를 좀 하나 그랬더니 결국 차상병 특검법은 단독으로 처리가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오늘 본회의가 여야 합의로 열리게 됐던 계기가 이태원 특별법을 독소조항 두 항목을 수정안을 민주당이 내서 예.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영수회담 이후에 협치를 실제로 국회가 한 단계 진보된 형태로 진행을 하는 그 정신을 존중해서 열린 건데, 그로부터 1시간 뒤에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라는 것을 제출하고 민주당 의원들하고 야당 의원들로만 이게 통과를 해서 지금 특검을 통과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여태까지 특검이 발의가 됐을 때 수사 중인 사안을 한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경찰하고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것이고요. 더더구나 지금 특검이 아마 13차례인가 있었는데 이전에 여야 합의가 되지 않고 일당 독주로 입법 독주 형태로 이렇게 통과시킨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회의 그동안의 좋은 관행이나 간섭을 다 깬 거고요. 22대 국회가 열기도 전에 민주당이 지금 입법 독재 독주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김민하 평론가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독소 조항 이렇게 얘기한 게 사실 저는 평론가 입장에서는 그게 독소 조항이 맞나라는 의문도 있어요, 사실. 그러나 어쨌든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이 그 조항을 언급을 했고 그러면서 합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양측의 입장차가 있지만 그러면서 합의를 할 수 있게 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어찌됐든 간에 입장차가 있지만 협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건 사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결과로 어쨌든 본회의 일정이 잡히고 처리할 수 있게 된 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병 특검을 처리하는 과정이 여야가 합의를 하는 형태로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특검에 대해서 합의하는 구조로 가서 이제 좀 처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저는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또 공감하는 바도 있지만 또 역으로 이런 사안, 그러니까 대통령이 뭔가 이 수사라든가 또 어떤 종류의 당시에 해병대 수사단의 어떤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당시에 국방부의 어떤 그 사건에 대한 이첩,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을 한 것 같은데, 그러한 의혹들이 사실 어제도 오늘도 계속 추가 보도가 되고 있는 사안인데,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라고 이 야당이 주장을 했을 때 이렇게까지 합의의 여지가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던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 사안이 됐으면 그래도 예를 들면은 하다못해 지금 이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한 적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수사 중인 과정에서라도 어느 정도의 여지는 두고 얘기를 했거든요. 수사가 끝나면 그러면 특검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얼개를 가지고 그러면 이런 정도의 합의는 해보자라는 대략적인 그림은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거의 이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말도 못 꺼내는 그런 상황처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대통령과
또 여당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협치의 여지가 없어져 버린 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는 생각이 마찬가지로 또 듭니다. 근데 오늘 대통령실이 이제 최상병 특검법 처리 이후에 나온 성명을 보면 조금 굉장히 강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희가 앞선 여론조사 일부에서 소개해드린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차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이 필요성이 60%가 넘거든요. 근데 좀 너무 세게 얘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오늘 대통령실의 반응은 제가 보기에도 좀 세게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좀 거칠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65% 말씀하셨는데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 그렇죠. 그다음에 군에 복무를 이미 했거나 앞으로 복무할 예정인 청년들의 마음이나 이런 부분들을 군대 문제가 우리 국민들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 국민 여론이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 뭐 무리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해서 그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려고 할 때 그 부분을 보류하라고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항명성 를 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공수처에 수사가 이첩돼 있는 상황이 뭐냐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직권 남용 혐의예요. 그런데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에 대해서 군사 명령 개통을 통해서 어떤 명령을 내린 게 직권 남용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부분이 적용하기 힘들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안이 표면적으로는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전 국방부 차관이라든가 법무관리관이라든가 이분들이 입건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지만 민주당이 노리는 노림수는 이걸 정치 쟁점화해서 대통령을 곧바로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수회담을 한 지 3일 만에 지금 민주당이 22대 국회까지 연결해 가면서 대통령실을 곧바로 하고 행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다 올리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인 거거든요. 이게 진상규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실제로 적용됐는지 안 되는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거칠게 이 부분을 치고 나온 것은 이 가슴 아픈 사안을 두고 민주당이 정치적 의제로 발화시켜서 계속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이 참 나쁜 시도라고 하는 이제 규정이 나온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이 좀 더 정제되고 정리된 형태로 입장을 냈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은 있지만 지금 흐름 자체는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 정치의 공격거리로 삼고 있다. 이해를 대통령실 그 얘기도 비슷한 얘기를 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 예,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실의 반응.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 수많은 일들이 정치 쟁점화되기 위한 목적이 있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을 이제 모든 사안의 본질로 설명할 것이냐 이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수사를 더 진행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이제 법조계 대다수의 논리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수사를 더 진행해 봐야 알 일이죠 사실. 그리고 말씀하신 것과는 반대되는 어떤 다른 논리를 또 이 지금의 어떤 이제 박정원 대령이나 이런 쪽에서는 또 하고 있는 방어 논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맞는 건지는 또 대봐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제 수사를 잘 해봐야 되는 거고 공수처가 됐든 간에 누가 됐든 간에 수사를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 되는 것일 텐데 그동안에 이제 지난 총선 결과도 그렇고 국민들이 의문을 가졌던 거는 그런 수사 대상이 돼야 되고 또 엄정한 수사가 제대로 돼야 되는 대상인 공수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의해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좀 그러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잘 되었느냐. 여기서부터 사실은 좀 의문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섭 전 장관을 굳이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해서 호주로 보내버렸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의문을 국민들이 가졌던 것이고 그리고 공수처에 있어서도 가령 이 공수처가 왜 수사를 예를 들면은 지난 8월에 고발된 사안을 이 올해 1월이 돼서야 압수수색을 하고 뭐 1월이 될 때까지
이 계속해서 출국 금지를 연장해 온 것은 인권 침해라는 등 이런 얘기를 대통령실이 나서가지고 막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언론 보도를 보거나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 다 드러나는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 사건을 수사기관들이 처리를 할 때 그런 상황들은 비일비재한 거란 말이에요. 전혀 이상한 상황들이 아니었는데 대통령실이 나서서 공수처의 수사를 그렇게 흔들고 그리고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처음에 이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이 원했던 공수처장 후보자가 후보자로 추천되는데 실패하자 그러고 나서 추천된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진작에 임명했어야 되는 건데 시간을 끌고 끌어서 지금 인사청문회를 남은 기간 동안에 할 수 없는 아마도 하기가 좀 난감한 그런 일정일 것 같은데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상황까지 끌고 와서 뒤늦게야 임명하는 이런 것들도 이 공수처 수사를 충분하게 잘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지금 남긴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까지 와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상황까지 만들어서 지금 국민 여론은 이 최상병 문제에 관련돼서는 그러면 뭔가 중립적인 어떤 수사나 정말 독립적인 어떤 수사가 가능한 거냐는 의문을 만들어 놓고 지금 특검법이 통과된 상황에 대통령실이 이게 뭐 이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는 나쁜 정치다라고 얘기하는 게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단지 어떤 뭐랄까요 이 메시지의 어떤 강한 메시지와 약한 메시지 뭐 이런 문제 수위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통령실이 이 문제를 다루는 시각 그리고 대통령실이 이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 어떤 프레임 이런 것 자체에 있어서의 어떤 오히려 대통령실의 메시지에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러한 잘못된 메시지 같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좀 다시 걷어들여서 좀 더 정제된 메시지로 오히려 공수처의 수사를 좀 더 독립성을 보장해 줄 테니 좀 더 열심히 수사를 하길 바란다라는 취지로 다시 좀 정리된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영수회담 뭐 계속한다 뭐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 뭐 후속 시리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영수회담? 없다고 봅니다. 없다. 이제 지금 물건 이런 왔다. 겁니다. 왜 예. 특검법이 발효되기 시작하면 공수처 수사, 경찰 수사 다 중단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의 수사 자료 다 일로 넘겨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공수처에다가 왜 고발을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못 믿을 정도 같으면 왜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난맥을 만들고 그리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영수회담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활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지금 용산 대통령실을 곧바로 겨냥해서 이렇게 정치적 아젠다로 던지는 거는 거부권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어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의사일정 합의 없이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합의 없이 본회의를 열기도 사실 국회 관행상 어려운데 이걸 사실 속여서 올 이태원 특별법 통과시키는 걸 빌미로 해가지고 1시간 뒤에 지금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처리한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입법 독주고 폭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다시 뭐 수정안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 상황을 민주당이 강제를 한 겁니다. 몰아붙인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걸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29일 뭐 본회의 때 재발의를 하겠다, 재표결을 하겠다. 이게 지금 민주당 작전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자들 나오게 만들고 조성하고 하면서 지금 국회 상황을 극도로 혼란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야 대화는 물론이고 영수회담의 후속 무슨 추가 대화 뭐 통로 만들고 정례화 만들고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물 건너 가는 건가요? 다음번 영수회담 동의하세요? 상대에 대해서 이 죽음을 이용하는 나쁜 정치라고 했는데 영수회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영수회담 다시 하자고 한다면 그러면 또 의제를 가지고 얘기를 아마 할 것인데 그 의제 중에 당연히 최상병 특검이나 이런 얘기를 또 할 거고 거부권 얘기할 거고 또 나아가서는 다음 국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도 할 거고 이렇게 갈 건데 지금 뭐 이렇게 대통령실이 입장 냈는데 이제 그 의제와 관련된 합의는 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영수회담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은 추가로 할 수 있는 여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뭐 혹시라도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의제들이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고 정치에서는 뭐 안 될 일도 없다고 하는 거니까 나중에 뭐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나중에가 아니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뭐 영수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죠. 황우여 비대위 출범입니다. 뭐 황우여 비대위 뭐 지금 나오는 바로는 뭐 굉장히 혁신적인 임무를 하겠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전당대회 룰이거든요.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방점이 전당대회 관리에 찍힌 관리형 비대위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금 이 지금 전당대회가 총선 참패 이후의 전당대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의미나 이게 역대 어느 전당대회보다도 크고 민심의 그 따가운 질책이나 눈초리도 더 큰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당대회 룰과 관련된 논의가 좀 이따 폭발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아직은 정치 일정으로서의 전당대회가 구도가 잡히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대위가 5월 9일 이후에 비대위가 구성이 되고 나면 제일 처음 전당대회를 언제 열 거냐 하는 게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권 주자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의 대부분이 비윤으로 언론에서 분류하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윤상현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현재로서는 친윤 중에 권성동 의원의 출마 가능성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당대회 구도가 딱 만들어지면 이게 잠재적으로 마음에 두고 있는 김태호까지 마음에 두고 있는 주자들이 룰 문제를 끄집어낼 겁니다. 그중에서 안철수, 나경원, 윤상현, 유승민 이런 분들은 수도권 정서를 대변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이거를 가만 넘어가겠습니까? 저는 룰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다고 보고요. 2012년도에 그 항우여 지금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를 할 때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때 중도 민심이라든가 수도권 민심을 고려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시킨 장본인이 항우여 대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드러운 면모와 달리 어떤 결기가 있는 분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룰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요구가 분출되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반영하려고 하지 않을까. 몇 프로로 할 거냐의 문제 정도가 남아있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예측합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워낙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구가 거세기 때문에 당원 100%는 아니다. 이 얘기들을 많이 하는 데다가 당원 100%라는 것에 대한 이제 상징성이 있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평론가의 언어로 얘기를 하자면 윤석열의 당을 만들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 아니냐. 근데 이렇게들 이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켰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대개는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맥락으로.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되돌리는 것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되돌린다고 하면 그 이전에 이제 7대3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되돌리는 것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선에서는 아마 좀 이 논의를 진행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다만 이제 그런 뭐랄까 부담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당권 주자들이 다 비윤이다라고 말씀들은 하십니다만 그 비윤이라고 해도 이제 뭐라고 좀 비유를 하면은 농도의 차이들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면 나경원부터 유승민까지 다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구도가 된다고 하면 그게 이제 몇 %냐에 따라서 50대 50이냐 아니면 7대 3이냐 8대 2냐 지난번에 보니까는 뭐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나경원 당선인은 뭐 8대 2가 좋다라고도 얘기도 했는데 아마 그 농도를 어떻게 맞출 거냐에 대해서는 아마 갑론을박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중심을 잘 잡아야 돼서 그 차이는 있겠지만 갑자기 무슨 폭탄주 제조가 소주와 맥주의 비율 뭐 이런 거기서 연상이 또 주류로 가시는군요. 주류지향적인 말씀을. 그래서 아마 거기서 갈리는 그 이해관계의 어떤 충돌이나 이런 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뭐 어쨌든 지금 상황이 워낙 위중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이 지금 상황을 얼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대통령실도 얼만큼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 주에 한번 또 얘기를 해보죠. 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